네, 안녕하세요. 임진입니다. 차세대 전자기록관리 시스템 설계를 어떤 방향으로 저희가 도출했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순서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까 앞에서 1세부에서 원중관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차세대 전자기록관리 시스템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에서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만들고 있는 작업이 작년에 ISP를 했고 올해 이제 첫 해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작업의 결과물을 상당히 많이 이 안에 이제 포괄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온고잉 상태로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봐주시기 바라고, 여기에서 제시하는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 서비스가 완성태는 아닙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발견해서 더 추가해야 되는 내용이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꾸리고 배포하고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 기본 방향은 어느 정도 잡았다고 보여지고 그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록관리 시스템을 새롭게 설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한 10년 정도 된 표준 RMS가 좀 개선도 많이 되어야 될 필요도 있고, 특히는 그 개선해야 될 어떤 기관별 요구사항이 있지만 그걸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뭔가 그런 폐쇄적인 구조라든지 아니면 일괄적인 배포라든지 기능이 새로운 프로세스를 담지 못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이런 걸 좀 모색을 했고, 그 결과 이제 다음과 같은 여러 요건을, 기본 방향을 도출해서 이 방향에 맞게 설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모듈성을 강화하는 거죠. 컴포넌트 베이스로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라고 하는 얘기는 많이 들었을 텐데, 그동안도 표준 RMS나 이런 걸 처음 만들 때도 우리 컴포넌트 베이스로 하겠다고 원래 그 제안사들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소프트웨어를 그렇게 만든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 자체를 정말 독립적인 기능을 가진 모듈들, 여기서는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을 했는데요. 그것별로 만들어서 필요에 따라 그것을 쓸 수 있도록 하고 그 서비스들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연계의 방식은 REST API라는 방식을 쓰게 됩니다. 이게 이제 최근 한 2010년 요즘부터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이런 구조이고요. 특히 클라우드 환경에서 SaaS라고 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 많이 차용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 기록관리 소프트웨어도 좀 기능별로 좀 독자적인 기능이 있다라고 볼 만한 것을 잘 구분해서 한번 설계해보자. 왜 그렇게 해야 되죠? 특정한 어떤 기능을 업그레이드 하고 싶을 때 그 부분만 바꿔서 끼우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건드리지 않고도 일부 부분에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 때문에 모듈화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었고, 두 번째 요건은 서비스 계층을 분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록관리 소프트웨어가 하나는 실제 기록의 객체와 그 기록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인수받아서 보존 관리하고 서비스하는 그 코어에 해당하는, 그 프레저베이션에 해당하는 영역하고, 우리 법령이 앞으로 또 바뀔지도 모르겠는데 현재 5년마다 공개 재분류를 해라 이런 어떤 요구 사항들 때문에 관련된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면서 필요한 어떤 액션들을 취하면서 기록관리 행위를 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록관리 시스템의 기능 요건 표준을 많이 보셨을 텐데 DOD부터 시작해서 모렉 2010까지 얘기를 보면은 거기에는 공개 재분류라든가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진짜 기록 객체와 메타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프레저베이션 레이어하고 실제 법령이나 기록관의 크기나 규모, 요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기록관리 행위하고는 좀 구분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걸 한 덩어리로 묶어놓으니까 너무 시스템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두 층을 비즈니스 서비스 레이어하고 프레저베이션 서비스 레이어로 나누자라고 하는 게 또 하나의 아이디어였고요. 앞에서 1세부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록 관리를 한다고 하는 그 소프트웨어가 독자적으로 하나의 서버를 가지고 기록물을 인수받아서 관리할 수도 있지만 행정정보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 세트를 여기서 포인팅해서 가리킬 수도 있도록 하고 목록 정보만 가지고 있고, 때로는 나이스나 그런 큰 시스템에는 기록 관리 모듈의 일부가 그 안에 탑재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의 자유롭게 생각을 하려면 역시 아까 말한 마이크로 서비스처럼 이렇게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이 시스템들 간에 기록 시스템들 간에 기록 정보가 잘 원활히 흘러다녀야 되죠. 이관의 형태든 위탁의 형태든. 그래서 이런 것이 잘 되기 위해서는 기록 시스템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록 정보를 어떤 표준에 맞춰서 익스포트 내보내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받는 쪽에서는 그 표준의 내용대로 잘 임포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필요합니다.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는 게 또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앞에 1세부에서 뭐 에그리게이션 얘기, 집합체 얘기를 했었고, 뭐 분류체계, 다중 분류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얘기했었고, 그리고 뭐 보유 일정표 얘기해서 그 처분 일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세 개가 완전히 하나로 다 뭉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철 안에 특정 건에 보존 기간을 달리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뭐 실제 다른 시스템 기능 요건 표준은 다 이 세 가지를 다 별도의 그 엔터티로 봅니다. 이번에 이 세 가지를 별도의 엔터티로 끊어내고 양 세 가지가 서로 이제 관계를 맺음으로 해서 필요하다면 건 단위 보존 기간도 갖게 하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케이스 파일 관리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상정을 했습니다. 메타데이터도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아까 1세부에서도 소개했던 것처럼 기록의 유형별로 또는 그 기록이 갖고 있는 컴포넌트들이 어떤 건 사진일 수도 있고 영상일 수도 있고 데이터 세트일 수도 있을 텐데, 각각의 유형별로 공통의 필수 메타와 그 엔티티, 이 아이템이나 컴포넌트가 유형별로 가질 수밖에 없는, 유형별로 갖게 되는 추가적인 메타데이터, 이거를 새로운 유형이 생기더라도 시스템의 그 새로운 유형 자체를 정의하고 그 새로운 유형에 필요한 컨텍스추얼 메타데이터를 정의할 수 있게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정의한 그 여러 서비스들은 RMS에서도 쓸 수 있고 AMS에서도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저희가 상정을 해보았고, OAS 3조 모형에 맞춰서 그 기능들을 쭉 매핑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요건들을 충족시키면서 차세대 시스템은 아까 얘기한 이 비즈니스 레이어를 구성하는 서비스들하고 그다음에 프레저베이션 레이어를 구성하는 서비스들로 이렇게 나눠 보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이 모든 서비스를 다 도출했냐, 그렇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 기관에 필요한 또 비즈니스 레이어 서비스가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런 것을 계속 더 추가해 갈 수 있는 그런 열린 구조로 설계를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이제 그 프레저베이션 레이어에 현재까지 도출했던 이 내용들은 이 중에 한 반 정도는 서울시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에서 올해 코드를 만들고 구축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워서 간단하게 그냥 눈으로 보시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번호에 P부터 이렇게 쭉 번호를 붙인 건 뭐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큰 의미는 없지만 사실 맨 앞에 P1부터 P3까지는 기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때 가장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모듈이라고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한 첫 번째 기록 서비스라고 하는 게 에그리게이션, 그 집합체 정의하고 거기에 건과 컴포넌트 정보를 다 가질 수 있는 그것을 만들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의미하고요. 시스템 관리는 뭐 유저라든지 접근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아까 얘기했던 메타데이터를 어떤 유형별로 달리 정의하고자 할 때 그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시스템 관리 쪽이고요. 또한 기록 서비스 말고 그 이외에 우리는 뭐 처분도 할 거고 뭐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할 거다라고 했을 때 기록 서비스와 연결되는 다른 서비스들이 생기게 될 때 서로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됩니다. 그것과 관련된 시스템 설정 이런 것을 이제 시스템 관리 쪽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털이라고 표현한 거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포털은 지금 이제 기록 서비스 안에 가지고 있는 현재 기록 정보의 전체적인 내용이 뭔지를 보여주고 그걸 보면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세 가지가 가장 필수적으로 기록관리 시스템에 필요한 서비스다라고 정의를 해서 구성을 해봤습니다. 사실 비즈니스 레이어는 없어도 프레저베이션 레이어만 가지고도 기록관리의 원초적인 부분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록관리
를 하시는 기록관 입장에서는 처리과와 어떤 의사소통을 한다든가, 예를 들면 인수를 받을 때 일정을 알려주고 그 일정별로 기록을 가져오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인수인계서를 주고 하는 그런 업무 프로세스도 자동화해야 한다면 비즈니스 레이어의 서비스들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잘게 쪼개서 그 각 기능들을 정의하게 되면 각 기관별로 맞춤 시스템을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뭐 여기 이제 분홍빛으로 표시된 게 프레저베이션 레이어였었죠. 그래서 프레저베이션 레이어에서 우리가 기록물 그 자체, 그러니까 객체와 뭐 메타데이터를 관리하는 그런 기능 플러스 뭐 처리과나 연구기록물 관리기관과의 사이에서 어떤 필요한 어떤 업무 처리를 하기 위한 비즈니스 레이어들을 필요한 것들을 엮어서 우리 기관만의 기록관리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최소로 잡는다면 프레저베이션 레이어의 기록 서비스, 시스템 관리, 포털 서비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연구기록물 관리 시스템에서는 꼭 뭐 필수적으로 만약에 리드 케이스 관리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걸 넣을 수도 있겠죠. 실질적으로는 기록관이나 연구기록물 관리 시스템이나 가장 필수적인 서비스는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프레저베이션 레이어도 그렇고 비즈니스 레이어도 필요한 서비스를 더 덧붙여서 그 기관만의 어떤 고유한 시스템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런 구조에서는 이따가 이제 3세부 과제에서 뭐 인공지능, LOD, 뭐 기타 등등 신기술을 적용해서 기록 관리나 기록 서비스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테스트베드 소개를 해주실 텐데요. 결국 그런 신기술을 우리가 도입을 한다는 거는 도입을 하게 되면 그걸 어딘가에 써먹게 되죠. 시스템에 이렇게 그거를 더 부과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기존에는 시스템이 한 덩어리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시스템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뭐 예를 들면 자동 분류를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자동 분류를 한다, 문서 자동 분류를 한다라고 한다면 앞단에 새로운 마이크로 서비스를 하나 붙여서 그 결과를 분류 쪽에 연결시키거나 아니면 이걸 한 덩어리로 해서 분류 체계 관리를 하는 서비스 자체를 대체하는 그런 방식으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해갈 수 있습니다. 기술 발전을 쉽게 조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차세대 기록관리 시스템은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수년 내에 어쨌든 클라우드 환경에서 동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시한 그 마이크로 서비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클라우드 환경에서 SaaS 형태로 제공하는데 맞춤으로 된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비즈니스 레이어와 프레저베이션 레이어 서비스들이 다 서비스로 다 제공이 되면 기관에서는 필요에 따라 뭐 RM이 됐든 AM이 됐든 그 두 개를 융합한 형태가 됐든 필요한 서비스를 가져다가 기관만의 기록관리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의 이제 설계를 이런 구조, 소프트웨어 구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런 구조를 가진 그 시스템을 우리가 어떻게 각 기관에서는 어떻게 쓸 수 있을 거냐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이제 표준 RMS를 국가기록원이 소프트웨어를 일괄 이제 보급하는 그런 방식과 좀 다른 구조여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오픈 소스 기반의 개발 환경 그리고 구축 환경을 이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 소스라고 하는 거는 실제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소스, 코드 자체를 오픈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 중간에 보면 미국 나라 사례에 보면 뭐 깃허브라고 하는 게 보여지는데 주로 이제 깃허브 같은 사이트가 그런 오픈된 소스들의 그러니까 저장소 역할도 하고 그리고 많은 개발자들이 거기에 모여서 오픈된 소스들을 보고 추가적인 개발을 논의하는 그런 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소스를 하게 되면 일단 우리가 만약에 기록관리 소프트웨어를 오픈 소스로 하게 된다면 많은 그 지금 개발 업체들 계시죠. 그리고 여기 오신 기록 연구사분들 계시죠. 그리고 학계나 연구자분들 계시죠. 코드를 직접 보실 수 있죠. 보면서 이 기능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계속 내실 수 있고 서로 토론할 수 있고 그래서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방향을 논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작년에 서울기록원 ISP를 하면서 서울기록원에서 만든 소프트웨어를 오픈하자. 서울시는 오픈하자 이렇게 동의를 해주었고 이게 이제 사실은 근데
오픈소스 플랫폼을 만들고 생태계를 꾸리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일은 국가기록원이 앞장서서 해주시면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내년도에 기록관리 시스템에 대한 그 ISBPPR 예산을 따셨다는 반가운 소식을 제가 엊그제 들은 것 같은데, 그 비용을 가지고 새로운 기록관리 시스템 전략을 수립할 때 이런 오픈소스 환경을 꾸려서, 우리 기록 공동체 많지도 않잖아요. 우리 모두가 같이 연구하고 논의하면서 새로운 기록관리 시스템을 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소개 말씀드리고요. 사실 되게 많은 내용이 있고 각 서비스별로도 굉장히 기능 요건이 지금 아직도 막 개정 중이라서 배포는 아직 못 해드렸는데, 다음 주 그 2월 7일, 8일 연찬회에 오시면 더 상세한 내용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